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댄 에리얼리는 도요타 자동차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요타 자동차를 살 경우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혹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일 자기가 도요타 자동차를 산다면 혼다 자동차 혹은 그 밖의 다른 자동차를 사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기까지 5년이 더 걸릴 것이라거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한 달에 2번씩 멋진 음식점에 못 가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 차를 사기 위한 돈으로 다른 경험이나 자산을 살 수 있다는 기회비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댄 에리얼리는 부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만 한다. 지금 어떤 것에 돈을 쓰기로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기회비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며 또한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돈에 관한 책이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대신 돈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몇 개를 파고들고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항상 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남편이 사고 싶어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줍니다. 10년 후에는 반드시 그 차를 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타고 싶다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사도 돼. 아니면 퇴직하려고 계획한 시점을 1년 더 늦추던가. 그러면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0년 후를 택합니다. 물론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상품을 사는 것보다는 주식 한 주를 더 모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 회계라는 단어도 알아봅시다. 심리적 회계는 돈과 관련된 행동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회사나 기관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월급을 받으면 의료비, 식비, 대출금, 관리비 등 각각의 지출 범주에 할당합니다. 만약 어떤 범주에 돈이 남으면 사람들은 그 돈을 쉽게 써버립니다. 범주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융통성 있게 자신의 심리적 계정을 조작해서 지출을 합리화하고 과잉 지출의 사치를 누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예산을 다 써서 외식을 하면 안 되지만 외식 계정에서 오락이나 문화생활 계정으로 슬쩍 옮긴 후 근사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평소에는 사지 않던 물건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기프트 카드는 심리적으로 선물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생각 없이 돈을 쓰게 됩니다. 성과급, 복권 당첨, 유산 등의 큰 돈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을 구매할 때 쓰는 돈이나 누가 준 돈이나 혹은 저축하는 돈은 모두 내 돈이라는 동일한 우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개인적인 심리적 회계 규칙은 특수하지도 않고 또한 엄격하게 강제되지도 않는다. 이 규칙은 흔히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모호하고 정제되지 않은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거나 그걸 원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지출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따라서 심리적 회계에서 속임수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것에 지불하는 시간과 이를 소비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출의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 즐거움을 누리고 지불은 한 달 뒤에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며 카드를 긁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카드 회사는 모든 금액을 더한 단 한 장의 청구서로 정리해 보내줌으로써 지불을 더 쉽게 만들고 고통은 덜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원클릭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야 했지만 요즘은 지문인식 혹은 클릭 한 번만으로 순식간에 구매가 완료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쓰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미리 지불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패키지를 들 수 있습니다. 숙박, 식사, 레저가 포함된 패키지 가격을 지불할 때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지불의 고통은 이미 먼 과거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거기서 즐기는 모든 서비스들, 술, 음식이 공짜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와인이나 보트 체험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소비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을 실제로 소비할 때는 거의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선불 제도를 많이 채택합니다. 뮤지컬 티켓, 항공권, 축제 입장권, 프라임 회원제 제도 등 수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국내 여행을 할 때마다 숙소 결제를 먼저 해놓습니다. 예약만 하고 당일에 가서 결제해도 되는데 항상 미리 결제를 선택하죠. 제 마음 한구석에도 지불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기회비용과 심리회계만 인식하고 있어도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부의 감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